올해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성평등 조례 개정 논란 등 기독교계 안팎으로 이슈가 됐던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루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동남아시아 청소년들이 20일간의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마다 태어난 나라는 다르지만 한국에 대한 열정 하나로 똘똘 뭉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란 소명으로 찬양 사역을 펼치는 살렘 워십을 만났습니다. 3억이 넘는 신을 섬기는 힌두교의 나라 네팔. 복음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네팔의 복음화를 꿈꾸며 한국을 찾은 네팔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열방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2019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낙태죄 폐지나 성평등 조례 등 기독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한 해 한국교회가 주목했던 사회 이슈를 최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도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성평등이나 동성애 관련 이슈는 교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특히 경기권에서는 사회적으로 학습한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추진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천시는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개정안 발의가 무산됐지만 경기도의회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계를 중심으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66년 만에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교계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낙태죄 폐지가 무차별적인 낙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에 따라 올해 2월에는 목회자 등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3월에는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 범위를 줄이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또다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반발로 인해 법 개정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헌재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함에 따라 대검찰청은 판단을 위한 10가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회 국방위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하는 형태로 대체 복무한다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교계에서는 여전히 종교가 병역 기피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교회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국제 스포츠인 선교회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동남아시아 청소년들이 20일간의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식 경기는 아니지만 루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도 처음으로 진출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동계올림픽 출전이라는 새로운 꿈과 함께 신앙도 갖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도에 유창선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 3개국 6명의 청소년들이 KHN 국제 스포츠인 선교회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지 20일. 짧은 기간 동안 루지를 처음 접해본 것은 물론 대한루지연맹의 후원으로 국가대표 상비군과의 합동훈련을 거쳐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도 참여했습니다. 경험 부족으로 정식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시범 경기를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특히 태국 출신 한 선수는 루지연맹 측으로부터 훈련만 제대로 받으면 2년 후 열리는 북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권 진입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루지연맹 측은 KHN의 노력이 아니면 이번 행사는 연맹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겨울 스포츠를 모르는 동남아시아 지역 청소년을 초청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선은 대한민국 체육회들이 저희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나라들이 너무나 기대 이상의 결과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와 또 교육기관들이 협력해서 다음에는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반응들이 생겼습니다. 이들 6명의 선수들은 국제 스포츠인 선교회가 마련한 환송 행사에 참석하면서 그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선수들은 함께 준비한 찬양과 율동을 선보이며 후원해준 국제 스포츠인 선교회와 한국교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선수 모두는 다음 대회를 기약하며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근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의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수 없는 나라들 선수들 선발해서 훈련하고 참가하게 하고 그들은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선교하고 이렇게 함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KHN 이정희 이사장도 이들이 고국에 돌아가면 할 말이 많을 것이라며 듣는 이들에게 복음도 꿈도 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던 일제강점기 시절 YMCA가 우리에게 전한 것은 스포츠를 통한 복음이었습니다. YMCA가 그랬던 것처럼 스포츠 선교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청년들이 한국교회를 섬기겠다는 비전 하나로 뭉쳤습니다. 미국, 케냐, 나이지리아 등 국적은 다 다르지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란 사명감으로 찬양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찬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차진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흥겹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외국인들.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밝은 모습에서 찬양하는 이들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세대와 국가가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외국 청년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자유함을 얻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원하는 살렘 워십입니다. 살렘 워십이라는 팀이 다양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전달하면서 워십이란 개념을 조금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도 조금 익숙하지 않는 그런 찬양 문화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지난 2015년 지하철 안에서 찬양하던 모습이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됐고 이후 국내 교회와 찬양 집회 등을 돌며 다양한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팀원들은 나이지리아, 케냐, 우즈베키스탄, 미국,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찾은 평신도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고 또 이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한국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일본 등 해외 선교지에서도 찾으며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갑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찬양 콘서트로 사역을 마무리하는 살렘 워십.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도 어느새 함께 어울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전 세계 하나라는 하나님의 안에서 그런 기쁨의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렘 워십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라는 비전 안에서 앞으로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네팔은 3억이 넘는 신을 섬기는 힌두교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신교 인구가 1.5%밖에 불과한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으로 한국을 찾은 네팔인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자리한 열방교회인데요. 하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주시 광탄면에 자리한 열방교회. 네팔 전통악기 마덜의 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마덜과 기타, 탬버린 소리에 맞춰 성도들은 네팔어로 찬양을 부릅니다. 네팔어로 마음껏 찬양하는 이 시간은 성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인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네팔 이주민 노동자입니다. 낯선 땅인 한국에서 말이 통하는 네팔 사람을 찾다가 교회에 오게 된 이들이 많습니다. 혼자는 심심해 있을 때는 여기 교회가 네팔 분들이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아무데 말하면 많이 좋죠. 여기는 재미있어요. 교회에는 많이 좋은 말도 배우고 그래서 여기 왔어요. 네팔 성도들을 위해 진행하는 특별한 사역도 있습니다. 열방교회는 네팔 현지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으로 2016년부터 1년에 3차례 네팔을 직접 방문해 가정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접한 가족들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2월 현지에 파송한 빠담 전도사의 가족들도 가정 대신방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현지에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파담 전도사는 가족들이 출석하는 에드닉 교회로 파송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열방교회에서 4년간의 말씀 훈련을 마치고 네팔로 돌아간 선교사도 있습니다. 아사 목사가 네팔에서 개척한 나바조띠 교회는 6개월 만에 성도가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저 열방교회 비전은 이제 우리 네팔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곳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네팔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팔에 30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30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투데이 코리아, 투마로우 네팔, We are Christian, I am missionary. 오늘은 한국이지만 내일은 네팔, 우리는 크리스천, 나는 선교사. 네팔 성도들이 매일 3번씩 외치는 구호입니다. 이들의 구호처럼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전하고 네팔 땅이 조금씩 변화되길 소망해 봅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 재즈신에서 활동하는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관객과 만났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프롬스 2, 3열 콘서트인데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일렉트로닉, 듀오, 클래식 등 각각의 주제로 3일간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프로듀서 조와 싱어송라이터 세이로 구성된 일렉트로닉 R&B 밴드 로파이 베이비와 파페라 가수 고진엽, 일렉스윙과 일렉재즈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전자방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 없었던 아티스트들이 만나 다채로운 무대를 꾸렸습니다. 2, 3열 씨는 무대에서 관객과 연주자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리홉이 특별 캠페인 우리의 겨울이 함께 따뜻하도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레바논 난민촌에서 추위와 빈곤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담요, 방한용품 세트, 난방비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난민들이 지내는 텐트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장작을 살 돈이 없어 나뭇가지와 쓰레기를 모아 불을 지피고 신발을 살 수 없는 아이들은 맨발이나 슬리퍼로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리홉은 얼어붙은 난민 아이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줄 신발을 선물하는 캠페인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며 모인 후원금은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의 겨울나기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평촌 세중앙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천사박스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세례요한이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와 조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촌 세중앙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세중앙 사랑의 천사박스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천사박스는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필요한 식료품을 1,004개 박스에 담아 전달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세중앙교회에 따르면 올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 목표치의 2배를 넘는 약 2,400개의 박스가 마련됐습니다. 이 물품들은 안양시청과 의왕시청, 군포시청과 연계해 지역단체와 가정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전달식엔 안양시 이진수 부시장과 김상돈 의왕시장, 한대희 군포시장이 함께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황덕영 담임 목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기도하며 성도들의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33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를 열고 이달 초 논란이 됐던 감독회장 직인도용 관련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과 당선 무효소송의 소취하서에 대한 기관본부의 동의서가 감독회장의 허락 없이 처리됐던 겁니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많은 분들이 도용 문제는 감리회의 기각 문제라고 지적한다며 징계위를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감독 후보자가 연회에서 설교나 세미나 강사로 초청받거나 초청하는 행위를 금하는 선거법 시행세칙이 통과됐습니다. 감독회장 후보는 강의나 설교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세례요한의 상처와 믿음을 다룬 뮤지컬 세례요한이 겨울방학을 맞아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세례요한은 미국 기독교 스토리텔링 작가인 진 에드워드 목사 저서 사모실의 죄수를 각색한 작품인데요.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됐던 세례요한의 태생부터 죽음까지의 삶을 그려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섭리를 묵상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제작한 조이피플은 창작 음악을 바탕으로 은혜와 힐링의 무대로 꾸며냈다며 지친 기독교인들에게 배신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위로를 건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뮤지컬 세례요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 서울 북촌 나래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서울 경기 일대에서 지난 22일부터 8일간 예배와 철야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킹덤 한국 기도연합이 주최하고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집회엔 송도 주사랑교회, 유나이티드 교회 등 지역 9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다섯째 날인 26일엔 서울 종로 보신각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찬양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를 담당한 송도 주사랑교회는 히브리로 된 찬양과 통성기도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송도 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혼돈과 분열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한국교회가 연합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가 일지 아트홀에서 2019 총신의 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총회 신학 학우들을 위로하고 교수진과 학교 임직원, 목회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장합동개혁총회장 정서영 목사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과 신학교, 교단 산하 교회들을 잘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출발하자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아름다운 사모들이 설립 1주년을 맞아 남편을 떠나보낸 사모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예수인교회 소극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홀사모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표 박영애 목사는 목회자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과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박재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판폰이 필리핀 중북부를 강타하면서 최소 16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95km에 달하는 강한 비바람으로 피해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지역 3개 주에서는 1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로일로 주에서는 다른 6명이 실종됐다고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우주굴기의 결정적인 창정 5호 로켓을 연말까지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발사에 실패한 이후 3번째 시도인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창정 5호 로켓은 지난 24일 발사구역에 옮겨져 엔지니어들의 최종 점검과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창정 5호가 발사에 성공하면 달 샘플 채취와 중국의 첫 무인 화성 탐사 임무 등 중국의 우주 프로젝트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에서 아마존의 선택이란 라벨을 달고 팔리는 제품 가운데 가짜 제품이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마존에서 5만 4천 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금지된 상품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존 대변인은 규정을 위반한 제품은 용납하지 않으며 아마존의 선택 라벨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또다시 유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 컨설턴트인 밥 디아첸코는 영국 보안업체 컴페리테크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 2억 6,700만 명의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신용도용 범죄 악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